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말이죠. 예, 18장이에요. 지난번 17장 할 때는 반국이 아니라 뭐죠? 순국이었어요. 따를 순자도 되고 순할 순자도 되고 따른다. 따른다는 것을 뭘로 지난번 17장에서 따랐을까요? 예, 종아, 따른다. 아이를 따른다. 결국은 내가 낳은 것을 따른다라고 해서 남자도 자식, 여자도 자식이라고 철저 선생은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여자한테만 식신이 자식이고요.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이죠. 예, 그래서 순국을 했고요. 곧 식신이 강해서 식신상관이요. 식신상관이 강해서 그 식신상관을 따르는데 이 반국에서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원문이 이렇게 1, 2, 3, 4로 제가 끊어놨어요. 그 이유는 참 희한하게도 제가 적천수를 쭉 공부를 하면서 꽤 오래됐죠. 50살서부터 했으니까 올해 내가 75이니까 25년이네요. 적천수를 가지고 원광대학교 석사과정을 들어가면서부터 적천수를 원주예요. 유백원주라고 하죠. 유백원씨가 원주를 원문에 원주를 다뤘다고 해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석사를 마쳤어요. 번역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번역 논문은 외국에 있는 번역 논문은 석사과정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박사과정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번역을 해서라도 박사과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번역해서는 박사를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 최고 높은 중국에서 나온 주역이요. 만약 주역을 번역을 해서 영어로 다 번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박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역 같은 거 번역해서 내놔도 박사 못 받습니다. 주질 않아요. 그럼 그만큼 박사는 엄격하게 제한을 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길 너 무슨 어느 박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누구는 어디 가서 박사 받아오고 어쩌. 그거는 국민 소득이 300불, 400불인 나라, 스리랑카 이런 데서 박사 받아 온 거죠. 사온 거죠. 받아온 게 아니라. 접수만 역사해놓고 사진만 가서 찍고 박사증을 받아오면 되니까요. 그건 이제 박사과정을 얘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제가 50살서부터 이 적천수를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이 나이까지 왔어요. 올해가 75, 25년이죠. 그런데 이 적천수 천미만 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적천수 천미를 공부하면서 이 적천수 징이라는 책을, 이건 적천수 징이는 자칭 설하고가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증주에 대해서는 설하고의 말을 믿지는 않고요. 이게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 천미는 확실하게 증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임철조 선생한테서 나온 거냐? 적천수 천미가 아니에요. 원수살인이라는 분이 찬집을 해갖고 여기 찬집을 해서 적천수 천미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적천수 징이는 설하고가 이걸 자기가 증주했다 하면서 징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이 적천수 천미와 징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일단 적천수 징이에서는 원주가 없습니다. 유백원 주가 없어요. 여기서는 유백원 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문에서도 원문을 자기 마음대로 막 끊었어요.
이게 바로 끄는 것이 반국장에 나오는데 제가 번호를 붙였죠. 1번, 2번, 3번, 4번을. 그 이유 1번, 2번, 3번, 4번은 징의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게 단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적천수 징의가 참 희한하게 이렇게 끊어서 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적천수 징의의 그 내용을 이대로 옮겨서 반국에서는 강의를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안 하겠습니다. 원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굴레, 인군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생, 신하가 생하는 걸 의지하면 그 이치가 최미, 이치가 가장 미묘하다라고 해서 아주 미묘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신생이라고 하면 신하가 생하는 걸 도움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신하의 신하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도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곧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곧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래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지 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조자로 붙였습니다. 도울 조자입니다. 인군이 신의 도움을 받는 것, 의지하니까요. 예, 도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이치는 최미,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각주 처리한 것은 징의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나누었어요. 예, 제목을. 원문만 있고 곧바로 설하고가 증주를 했다고 하면서 적천수 내용, 임 선생의 내용을 갖다 붙여놨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사례 명제도 좀 틀려요. 뭐 일일이 제가 지적할 수도 없고 그거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바로 이거예요. 굴레 신생 뭐였죠? 니체미라고 해서 인군이 신하의 도움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치상으로 가장 미묘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임시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 임시주는 제가 고의적으로 만들어 붙인 거고요. 임시화한 것은 공자화라듯이 논어에 공자화 하면 공자가 지은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자화 했으니까. 그럼 공자화 했으면 누가 지은 책일까요? 공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공자화를 한 거예요. 그럼 공자 제자들이 논어를 지었다는 소리죠. 그럼 적천수 천미는 누가 지었을까요? 원수산 씨가 지은 거예요. 그 대신 임시화 했으니까 이건 임시화는 분명히 적천수 징의에는 있어요. 천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화를 했으니까 원수산 씨가 이걸 찬집을 했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임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수산 씨가 옮겼으니까요. 굴레 신생이라고 했어요. 인군이 신하가 생하는 것에 의지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인수가 태왕하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인수가 태왕하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차는 나아간다. 이게 취할 취자하고 똑같아요.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주이론, 일주를 취해서 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 뜻과 같아요. 요 취가. 이건 나아갈 취자지만 요 뜻과 같아요. 만약 일주가 목이라면 군으로 삼자 이거예요. 일주를 목으로 군을 삼으면 일주가 국중에서 토는 곧 신하다. 이 토가 신하다라는 거예요. 목이 군이면 그러면 보세요. 목이 군이면 토가 신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목이 목국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가 토에 대해서는 뭐예요? 십성 중에서 십성으로 얘기하면 재성이에요. 재성은 곧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흔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성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이제 남녀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재는 곧 남자한테는
뭐예요? 마누라죠. 그런데 또 그 마누라뿐이겠어요? 돈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마지막으로 임철철 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철철 선생은 불쌍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지 맘대로 다루냐 이거예요. 이래서 자식은 곧 식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재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를 마음대로 다룬다는 거예요. 토를 마음대로 다룬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인성이 많으니까 토가 가서 마음대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인성은 그건 뭐예요? 수죠. 예. 수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은 여기로 가서 이 토가 수를 마음대로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로 얘기하면 여자 같으면 왜 이게 인성이니까요. 목의 인성이니까 이 토는 곧 이 수의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예, 수는 엄마는 아버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육친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버지지만 엄마한테는 남편이다. 그런데 엄마가 많아서 피곤하면 아버지가 가서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주 중에서 봉 만난다. 임계 해자.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많은 거야. 나는 목인데. 이건 남자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목인데 인계수가 많으니까 엄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피곤하죠. 수세가 범람하죠. 인계수가 많으니까. 목의 기운이 반대로 허해지는 거예요. 예, 젖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덤벼드는 거죠.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예, 나는 엄마는 많은데 옛날 같으면 유모가 많았다고 얘기할까요? 부잣집 얘기겠죠. 부단 목뿐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불능생목, 목을 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억차 반대로 또한 목 역시 불능납속이죠. 그 젖을 빨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능납속에. 예, 너무 이절 먹을까 저절 먹을까 우유에 둥둥 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이게 참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목은 반드시 부범이라고 해서 젖에서 목욕을 한다고 그럴까요? 부잣집 아들이겠죠. 그래, 그 먹지는 못해도 그냥 떠버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필수, 반드시 용토 제지. 토를 써서 물을 막아줘야 된다. 아버지가 나서라 이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나서서 엄마들을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재성이 나서서. 인성이 많으면 재성으로 가서 막아줘라. 아시겠죠? 즉, 그래야만이 목은 가타끈,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수는 마침내 능생목, 능이 목을 생할 수가 있다. 목 역시 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가름말을 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이인 그 인성을 깨트려서 취기제 그 재성으로 나간다. 인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재성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로 범상지의라라고 해서 윗사람을 범하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이게 이제 유학에서 나오는 소리요. 진수함 선생하고 임철철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범상지의가 아니에요. 절대. 윗사람에게 범해드는 뜻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반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치 일주론으로 일주를 가지고 논했지만 사주는 역시 같은 이론이다. 만약 수가 관성이면 목은 인성이 될 것이다. 수세가 태왕하면 역시 능, 부목, 이 목이 왕할 것이니 이걸 관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관, 인수. 목이 뜰 것이니 인수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역시 견토, 토를 봐서 능이 재수를 해야만이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 관성을 눌러주는 게 식상이냐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 보세요. 식상은 식상이에요. 자,
관성이 생하는 건 목이죠. 인성이죠. 인성이 생하는 건 뭐예요? 비견이죠. 비견. 나예요, 나. 이제 비견. 비견이 될 것이고요. 자, 비견이 생하는 게 뭐냐? 바로 식상이 될 거 아닙니까? 식상. 그러니까 바로 이 식상이 가서 관성을 눌러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식상이 가서 관성을 눌러주면. 네, 바로 이래서 저 육천론에서 얘기하면 이러한 건 얘기 안 할게요. 고선주가 저 증조 할아버지를 극한다라는 소리인데 이거 제가 이걸 흔들질 않았네요. 흔들어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네, 그렇게 고선주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관성이 목이고 관성이 강하면 비견을 건너뛰어서 비견이 생한 상관으로 가서 이 관성을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짐이 반생지명 반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루어진 게 반생이라는 건 되돌아가서 이루어진 거죠. 역극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이치는 가장 미미한 게 아니라 묘미하다라고 해야죠. 묘미하다. 화토 금수가 모두 같은 이론이다. 여기다 지금 수를 썼으니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 이제 명리학을 공부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문으로 강의를 하는 걸 솔직히 이제 저도 한문으로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한문으로 옛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합니다. 이 공부만 하는데 논문도 이렇게 썼고 솔직히 학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원은요 기초반만 우글우글하죠. 예.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종합영어반은요 별로 학생들이 없어요. 맨 영어 기초만 그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수입은 그네들이 많겠죠. 그러나 저는 종합영어를 강의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이 강의가 마지막으로 명리학을 운명을 사주 명리학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고전 명리 고전이죠. 고전 명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만 조금씩 들으시면은 듣고 넘어가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 육친 잡는 거 하나도 참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임진, 임자, 갑인, 무진. 이래서 이 갑인 일주가요. 이렇게 해서 자진수국을 하고요. 임수가 떠서 이건 완전 인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에 뭘 쓰냐 하면 이 재성을 쓰라는 거죠. 재성을. 무토를 쓰는 거예요. 무토를. 그런데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인수가 강할 때는요. 일주도 플러스 한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기운을 설해줘서요. 그래서 이 목대운도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너무 많으면 일주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인수 태중한 건요. 일주가 약하다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럼 비견으로서 인수가 강한 걸 설해주면 되니까요. 영신 잡기 진짜 힘드시죠. 그래서 목운도 괜찮습니다. 화운이 가장 좋은 운이 되겠죠. 더 좋은 것은 이 재성이요.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 식상운이 들어오면 재성이 곧 임수가 이 화를 막아주고 있어요. 식상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사주 이거 참 좋은 사주입니다. 임진, 임자, 갑인, 무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쓸게요. 임진, 임자, 갑인, 무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인진, 요 반방합을 해요. 자진수국을 해요. 수가 되고요. 이건 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요. 인진,
하는 그 반방울에 무토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진이라는 수국한테는 못 내려도 인진이라는 반방학국에는 무토가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 무토를 용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간목생화 중동이에요. 예, 이거죠. 좌울에 태어난 거죠. 예, 그래서 수, 일좌, 록지. 예, 이렇게 록지를 깔고 있습니다. 불치부봉, 예, 부봉. 이렇게 붕 뜨는 데는 이르지를 않았다. 그러나 수세태왕, 수세가 태왕하죠. 예, 그래서 진토는 비록 능축수, 물을 저장한다. 이거 저장하잖아요. 자축합수한 거예요. 그래서 희귀, 무토 투로라고 해서 요 진토를 얘기하는데 이 자진 방학국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뿌리를 못 내려요. 이 무토가. 여기다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지는 곧 목에 여기도 되지만 조기, 물을 막는데 탁근, 물을 막기도 하고 뿌리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해서 굴레 신생한다. 근데 신이 생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요. 임금의 신하의 도움이에요. 도움. 예. 임금의 도움, 신하의 도움에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예. 소위 조등가가 보세요. 이렇게 이 운에도 충분히 과갑을 할 수 있다. 한원명고라고 해서 갱면 남방일로에서는 화토지운이니까 록이 미가 한량이라고 해서 아마 이운에 와서 사주를 본 것 같아요. 화토 운이 되면 앞날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미자가 긍정적으로 쓰인 거죠. 저 사람 참 재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하면, 재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하면 헤아리지 못한다 라고 해서 부정이 아니죠. 예, 참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라고 해서 미가 한량입니다. 예. 수왕절에 태어난 간목일주로 범람하는 수세에 목부 현상이 일어나려는 것을 시간의 무토가 제방을 하고요. 일지인목이 뿌리가 돼서요. 간목을 살리고 있죠. 철저님은 화토욕이라고 한 것을 보면 수세가 강하고 토를 용신을 하고 이를 돕는 화는 희신인데, 화형이 사주 자체에 없어요. 인중에 안정되어 있을 때요.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는 희신이다. 그건 언제 꺼냈을까요? 예, 사화나 병화가 때 꺼냈습니다. 미토운도 보면 좋고요. 예. 무게중심 일원으로 보면요. 수가 6.7이에요. 예, 그리고 목이 3.8. 예, 수목이 강하죠. 그래서 화토인데요. 화는 0.9분이 안 돼요. 인중의 병화. 토가 2.5. 이걸 써야 되겠죠. 숫자 토가 0.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사주로 됩니다. 이 격국론에서요, 한번 말씀드리는데, 취역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심해참 선생이 인수가 많으면서 재성을 상실을 하는 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인수가 중하고 일주가 강했을 때 재성이 투출하여서 인성을 억제하는 것이 태거하면 인성이 태거한 것을 잘 다루고, 인성이 태거한 거예요. 다루는 건 재성이고요. 상실을 해야 한다. 단지 필요한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예요. 재성을 파괴하는 방해가 없어야죠. 마치 신유병신 임신 심해라고 해서 왕신왕의 명조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인수격에서 일단 강하다는 전제에서 관성과 재성을 쓰지만, 이 명조는 일주도 강하고 재성도 강해서 상신으로 재성을 쓰면 될 것이다 해서 재격,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격에 재성을 쓰는 사주로 여기 지금 하나 왕신왕의 명자를 넣었습니다. 네, 한번 여기다 쓸까요? 신우, 병신, 이 병화를 쓰는 것 같네요. 임신, 네. 금이 엄청 강하네요. 신해. 이 병화를 쓰겠다네요. 그러나 병신합을 하고 있죠. 이거 참 사주가 참 희한하네요. 네, 그리고 병신에서 요 신이 이 신이겠죠.
병신, 임신, 예, 신유, 병신, 예, 그렇죠. 신유, 병신, 임신, 신해. 아이고, 이 병화를 쓰네요. 뿌리도 없는 병화를. 대우는 화목운으로 흐르네요. 예. 왜냐하면 음년생이라 신월에 태어나서 역대운이니까 첫 대운이 화음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이 사주는 화목운으로 흘러서 시랑까지 지내면 좋겠습니다. 대운이 참 중요하죠. 잘못하면 이 정벽으로 흐를 수 있을 텐데요. 금수벽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안 빼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사례명조 361번인 것 같은데요. 예, 맞네요. 맞습니다. 토가 용신이라 이 목이 지금 이렇게 붉은데 아마 이 운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운도 괜찮습니다. 토가 용신을 잡아서 그래요. 비슷한 사주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똑같이 임술, 아까는 앞에 사주는 뭐죠? 임진의 임자죠. 그리고 앞에 사주는 갑인인데요. 지금은 갑자예요. 무지는 같고요. 이 사주가 조금 앞에 사주, 대운도 같고요. 앞에 사주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은데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상속까지 지낸 사주입니다. 간목생활 중독이에요. 맞습니다. 천조는 좌인 이실, 인성을 깔고 앉아서 실하지만 차즉, 자자이허, 자수가 깔고 있어서 허하다. 인수가 있어서 이 실할 것 같지만 간목은 갑자 일주나 갑자년이나 갑자월이나 갑자라는 것은 간목이 자수한테 뿌리를 못 내립니다. 내릴 수 없어요. 소희, 반가운 것은 연지에서 대, 하늘 띈 술토가 참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진토, 진토에 비해서 영양이 퇴과하다라고 아주 튼튼하다라는 뜻이죠. 대체로 무토의 뿌리가 된다. 근도, 단단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촉이 도 일주지요. 일주에 허한 것을 도움을 주고 있다. 행운 역시 같으니 공명 역시 같다. 그래서 사지 서랑이다, 상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수격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더 강합니다. 수가 8.6이에요. 아까 6.7인가 그랬는데요. 운도 같고요. 그래서 그대로 인수격만 사례명조가요. 이 사주. 그냥 여기에서 임군이 신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례명조가 4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개 하고요. 다음번에 2개 하겠습니다. 모두 인수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운도 같고, 이건 좀 진토가 지금은 조금 그렇죠. 토가 용시니까 이 진토까지 이렇게 좀 파랗게 나오는데 진토 나시고요. 이 운이 좋죠. 토가 용시라 이 금운까지 파랗게 되어 있는데 금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년까지 좋죠. 이래서 오늘 사례명조 2개만 하고요. 다음번에 같은 인수격인데도 일주가 틀리네요. 다음번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좀 한문으로만 강의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